병원 입구 72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친다. 이제 끝이야. 여기서 썩어버려. 내가 미쳤다고? 너희가 날 모르는구나. 주변은 술렁이고 아들은 차갑게 고개를 돌린다. 어머니의 절규가 병원 복도를 울리며 시작된 싸움. 끝까지 보시면 믿기 힘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재벌가 저택이 오후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럽풍의 웅장한 건물과 잘 가꿔진 정원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대리석으로 포장된 현관과 값비싼 수입차들이 늘어선 주차장은 이 집의 부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2층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 이 집의 당당한 안주인이었던 말순이었지만 이제는 집안의 구석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서 떠먹는 국물의 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식사 다 하셨어요? 가정부 영숙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영숙 씨.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나저나 오늘도 혼자 드시네요. 가족분들과 같이 식사하시면 좋을 텐데. 영숙의 말에 말수는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큰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1층 거실에서는 며느리 정희가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45세의 정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다듬으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에서는 계산적인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명품 가방과 보석들로 치장한 모습이 화려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48세의 상철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무기력감이 역력했습니다. 몇 년 전 사업 실패 이후 자신감을 잃고 아내의 말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재벌가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위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상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위에 계시겠죠. 요즘 계속 방에만 계시잖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좀 더 신경 써드리면 어떨까요?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드실 것도 다 챙겨드리고 필요한 것도 다 해드리는데. 정희는 상철의 말을 차갑게 잘라버렸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목소리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가족들은 따로 식사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방에서 혼자 식사를 했고 정희와 상철은 1층 호화로운 식당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는 식당에서 고급 요리가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희가 은재 포크로 음식을 찍으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요즘 어머니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시고 가끔 엉뚱한 소리도 하시고. 상철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느낀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집에 없을 때가 많아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매일 집에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죠.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관찰해온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보는 게 어떨까요? 병원요? 네, 검사 좀 받아보시라고요.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 체크도 할 겸. 상철은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께 병원에 가자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에는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 시각 말수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장미꽃들이 저녁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희와 함께 저 정원을 가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모두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소원해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희도 친근하게 대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큰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구석방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정희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치매 증상과 정신질환에 대한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그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며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정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존재가 눈엣 가시였던 정희에게는 완벽한 기회로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재벌가 저택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위험한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희의 계획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존재가 점점 더 눈엣 가시로 느껴졌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말순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방법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정교하고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정희는 서재에서 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의 법적 업무를 담당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시어머니 정신 상태가 요즘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혹시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이죠.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며느리의 연기가 완벽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브로커 박 씨였습니다. 각종 서류 작업을 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박 씨, 정희입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이틀 후 정희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박 씨와 만났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피며 대화했습니다. 어떤 일을 부탁하고 싶으신 건가요? 박 씨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정신감정서가 필요해요. 치매 진단이 나오는 것으로요. 아, 그런 종류의 서류 말씀이시군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박 씨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할게요. 정희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박 씨는 봉투를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상철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아직 남편을 완전히 설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왜요? 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어머니가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걸 봤어요. 정희는 거짓말을 능숙하게 꾸며냈습니다. 정말요? 상철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마치 시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심각한 증상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요. 당신이 집에 없을 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지켜봐서 아는 거라고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상철은 점점 아내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편 말수는 정원을 거닐며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장미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쓸쓸했지만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정희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왜요? 그냥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혹시 병원에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말수는 정희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의외였습니다.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방이 최선 아니겠어요? 상철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희는 남편의 이름을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상철과 함께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그냥 나이도 있으시고 예방 차원에서요. 말수는 두 사람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정희가 대답했지만 말수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 씨가 완성된 서류를 정희에게 전달했습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정신감정서였습니다. 의사의 서명과 병원 도장까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정희는 서류를 살펴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저 늙은이만 사라지면 이 집은 전부 내 거야.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말순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말순은 서류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정신감정서였습니다. 치매 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감정서예요. 전문의가 진단한 거라고요. 내가 미쳤다고?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치료받으시면 나아질 수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병원에 간 적이 있어. 말순이 소리쳤지만 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는 날 모르는구나.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의 완벽한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틀 후 아침 말순은 평소와 같이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정희가 보여준 가짜 정신감정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구급차가 저택 앞에 서 있었고 응급구조사들이 들것과 의료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말수는 당황하며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환자가 위험한 상태예요. 정희는 응급구조사들을 맞으며 연기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어떤 증상이신가요? 정신착란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가족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정희의 말을 들은 말수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정희가 앞장서며 말순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세요. 조심하세요.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러 왔어요. 응급구조사 중 한 명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구급차를 부른 거죠? 말수는 당황하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병원에서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정희가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요. 말순이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이미 상황은 정희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잠시만 병원에 가서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응급구조사가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그때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상황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웃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정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제정신 아닙니다. 치매 증세가 심각해요.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요즘 조용했구나. 정말 안 됐네요. 정희는 이웃들의 동정어린 시선을 받으며 계속 연기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고 가족들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어제는 저를 때리려고까지 했어요. 정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말순이 분노하며 소리쳤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정희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봐요, 또 그러시잖아요. 정희가 눈물까지 짜내며 말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말순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정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말순이 항변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희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상철도 계단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계획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치료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상철도 아내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상철아, 너마저. 어머니, 제발 말 좀 들어보세요. 응급구조사들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다. 말순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말순을 부드럽게 부축해서 들것에 눕혔습니다. 말순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간호사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저택을 떠날 때 정희는 이웃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웃들이 정희에게 동정의 말을 건네자 정희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희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곧 병원에 도착해요. 간호사가 말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짜 서류는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고 정의의 음모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가 말순을 맞았습니다.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말순은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정의의 음모를 폭로해야 하는 힘겨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말순은 하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말순은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지만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었습니다. 1시간 후 담당 의사인 현우가 차트를 들고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38살의 현우는 정신과 전문의로 10여 년간 다양한 환자들을 진료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말순은 다른 환자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정신과 담당 의사 현우입니다. 현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정신과요? 저는 정신과에 올 이유가 없는데요. 말순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말순의 명확한 대답에 조금 놀랐습니다. 가족분들이 걱정해서 모시고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를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정신이 맑아요. 말순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현우는 정의가 제출한 정신감정서를 꺼내 살펴봤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군. 사인도 날짜도 맞지 않아. 현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의료 서류를 다뤄온 경험으로 볼 때 이 서류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요? 말순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류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검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때 정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걱정하는 며느리를 연기하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시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현우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현우에게 슬쩍 내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신가요? 돈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그냥 치매라고 진단서에 적어주세요. 정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현우는 정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요청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요청은 받을 수 없습니다. 현우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이 정말 힘들어요. 정희가 계속 애원했지만 현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환자분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정희는 마지못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현우는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순은 현우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말순은 정희가 가짜 서류를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말순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분명 이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말순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현우는 정신감정서를 다시 꺼내 더욱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의사의 서명, 병원 도장, 날짜 등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이 서명은 제가 아는 김 교수님의 서명과 다릅니다. 현우가 서류의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도장도 위치가 이상하고 날짜 형식도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라요. 말수는 현우의 말을 들으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서류가 가짜라는 뜻인가요? 충분히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현우는 컴퓨터를 켜고 병원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을 찾아봤지만 어떤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정말 없으신가요?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 서류는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현우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진실을 외면하지 못하는구나.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우는 즉시 병원 원무과에 연락해서 서류 위조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정의가 제시한 봉투 사건도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현우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정희는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미쳤다는 누명, 이대로는 못 넘기지. 말순은 침대에 앉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현우는 말순의 사건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병원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정신감정서의 위조 정도를 확인한 결과 생각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서류임이 밝혀졌습니다. 현우는 이런 수준의 위조는 전문적인 브로커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상철이 아내 정희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후 정희가 보이는 태도가 걱정하는 며느리라기보다는 뭔가 계획을 성공시킨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희야, 어머니 면회는 언제 갈 거야?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면회요? 굳이 자주 갈 필요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치료받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정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걱정되는데 당신이 직접 가보세요. 저는 바빠요. 정희는 상철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상철은 아내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은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말수는 현우와 함께 사건의 전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정의의 위조 서류뿐만 아니라 뇌물 제공 시도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현우가 말순을 안심시켰습니다.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억울하게 당했을 뻔했어요. 말순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본 말순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상철아. 말순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현우는 상철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철 씨, 할머니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상철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제출하신 정신감정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우의 말에 상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위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상철은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정희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뇌물을 제공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우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희의 말을 믿고, 상철아, 너마저 날 의심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구나.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 정말 위험해. 우리 딸 교육에도 안 좋아. 상철은 정희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믿지 못했을까요? 상철은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잠깐만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세요. 상철이 어머니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이 되돌아왔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후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정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마저 날 버리다니. 말수는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철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현우는 이 가족의 아픈 상처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상철 씨,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이제 할머니를 보호해 드려야죠. 네,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인의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류 위조와 뇌물 제공 시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상철은 아내를 고발해야 한다는 현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상철아,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야.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지는 않을 거야. 말순의 말에 상철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집으로 돌아가 정희와 마주했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태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정희가 가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상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어머니 정신감정서 말이야. 그게 위조된 거라더군.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위조라니. 의사 선생님이 직접 확인해 주셨어. 그리고 당신이 뇌물을 주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왜 그런 일을. 이제 그만해, 정희야. 모든 게 다 밝혀졌어. 상철은 아내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아들마저 어머니를 의심하게 만든 정희의 계략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병원 원장실에서 말순의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 위조, 뇌물 제공 시도, 그리고 무고한 노인에 대한 허위 신고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현우는 이런 사건을 통해 의료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작된 문서입니다. 환자는 멀쩡합니다. 현우는 동료 의사들 앞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네요. 이런 정교한 위조를 할 정도라니. 다른 의사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현우는 말순에게 돌아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위조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어요. 말순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할머니의 든든한 정신력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상철이 신고한 결과였습니다. 말순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류 위조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진술을 듣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차근차근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진술했습니다. 정희가 가짜 정신감정서를 만든 것부터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 것까지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곧 용의자를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 정희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어젯밤 추궁한 후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설마 들통난 건 아니겠지.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경찰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희 씨, 서류 위조 및 뇌물 제공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희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함께 가시죠. 경찰관들이 정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상철아, 이게 뭐야? 당신이 신고한 거야? 정희가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희야,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상철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저 늙은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정희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거짓말로 어머니를 정신병자 취급한 게 가족을 위한 거야? 상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저택을 떠날 때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며칠 전 정희가 연기했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정희가 범죄자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 며느리가 체포당했네. 그럼 시어머니는 정말 멀쩡했던 거야? 거짓말로 정신병자 만들려고 했다니. 이웃들은 충격을 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병원에서 말순은 현우로부터 정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할머니. 세상은 결국 진실을 외면하지 못하는구나. 말순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상철도 병원을 찾아와 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상철아,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말순은 아들을 용서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고마워, 상철아. 현우는 말순의 퇴원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편히 지내세요. 의사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말순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조, 뇌물 제공 시도, 무고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감옥에 가야 하나요? 정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수는 집으로 돌아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며느리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아들과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말수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정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병원위원회가 소집되어 사건의 전말을 정리한 결과 정의의 범죄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서류 위조, 뇌물 제공 시도, 무고 등 여러 혐의가 확정되었습니다. 말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말수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말수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진술해 주세요. 말수는 차근차근 자신이 거푼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가짜 정신감정서를 만든 것부터 강제 입원까지 모든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석에 앉은 정의는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요. 정의가 갑자기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나는 멀쩡해. 미친 건 저 여잔데. 정의는 말순을 가리키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정의의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정의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우도 증인으로 나와 의학적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반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보이는 행동으로 볼 때 오히려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우의 전문적인 의견이 법정을 설득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특징을 보입니다. 타인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정의는 현우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신들이 다 조작한 거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피고인 정신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판사가 제안했습니다. 정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말순에게 했던 일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정상이에요. 정신감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의의 격양된 반응은 오히려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위원회는 정의의 정신 상태에 대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의가 말순에게 시도했던 바로 그 일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고인 정의 씨는 강제 입원 대상입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순간 법정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돼. 정의가 소리쳤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후였습니다. 또한 서류 위조 및 뇌물 제공 시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정의는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을 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나는 억울해. 하지만 아무도 정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상철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상철아. 말순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현우도 말순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네요. 의사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말순이 머물렀던 것과 같은 하얀 병실이었지만 정희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정말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님, 저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정희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건 의사 선생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정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말순에게 시도했던 일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한편 말순은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철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이웃들도 진실을 알게 된 후 말순을 다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상철이 어머니께 차를 대접했습니다. 고마워, 상철아. 말순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졌구나. 말순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의의 계략은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거짓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정희는 여전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묶인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님, 제발 이 끈 좀 풀어주세요. 정희가 애원했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정희는 자신이 말순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말순도 이런 기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 꺼내줘. 이럴 리가 없어. 정희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말순이 지하에서 외쳤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말순은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고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웃들과 지역사회에서도 용기 있는 노인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은 병원 문을 나서며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정희를 면회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며느리를 본 것이었지만 복수심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정희야, 이제 좀 후회되니? 말순이 정희에게 물었을 때 정희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어.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할 수 있어. 말순의 말에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졌구나. 말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뀐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말순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계획이 오히려 자신에게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말순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순을 상철이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정희가 많이 변했더구나.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아. 어머니가 너그러우셔서 다행이에요. 상철은 어머니의 관대함에 감사했습니다. 상철아,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오히려 마음만 더 아프게 할 뿐이야. 말순은 아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장미꽃들이 다시 아름답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정희가 있을 때는 시들어 있던 꽃들이 이제는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정희의 치료 경과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정희 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말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할머니의 용서가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정희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을 거예요. 현우는 말순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훌륭하세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영웅이에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도 억울하게 갇혀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년 후 정희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상철과는 이혼한 상태였고 집으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가끔 말순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저택에서 상철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상철이 어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줄 몰랐어. 말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유의 미소를 짓는 말순과 절규 속에서 몰락했던 정희.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했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햇살이 저택을 비추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순은 정원에서 꽃들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노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시작된 음모는 무너졌고 진실과 선량함이 승리했습니다. 말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